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안전자산, 지루하고 수익률은 없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냥 달러 옆에 얌전히 붙어 있는 디지털 현금 같은 거잖아요. 수익률은 0%에 가깝고요. 네네. 그런데 만약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아이디어가 이 지루한 스테이블 코인이 고수익 채권처럼 작동하는 모델이라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인데요. 세계 최고의 크립토 VC 파라데임이 바로 이 아이디어에 1,350만 달러, 우리 돈 약 180억 원을 베팅했습니다. 그것도 브라질 시장에서요? 네, 아주 혼란스러운 경제로 유명한 바로 그 브라질에서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파라다임 같은 거물이 미국도 아니고 브라질의 한 스타트업, 크라운에 첫 투자를 단행했다는 건데요. 맞아요. 이 투자는 단순히 돈의 흐름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알던 스테이블 코인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려는 그런 시도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자가 왜 중요한지, 크라운이 만든 BRRV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 속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고금리 신흥국과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이 두 개념의 만남입니다. 아, 고금리 신흥국과 스테이블 코인. 네. 이 조합이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크라운이죠. 이번 투자로 크라운의 기업 가치는 벌써 9천만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을 훌쩍 넘었고요. 와, 이들이 발행하는 BRLV는 이미 세계 최대 신흥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벌써요? 네,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세계 최대 신흥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니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파라다임은 왜 그 많고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필 크라운이었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번 투자를 주도한 사람이 브라질 출신 파트너 리카르도 데 아루다라는 점도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들이 크라운에서 대체 어떤 가능성을 본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 파라다임의 투자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동성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확신입니다. 유동성 네트워크 효과요? 네,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파라다임은 크라운의 BRLV가 이미 그 승자의 자리를 선점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동성 네트워크 효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강력한가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현금 인출기 쓸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아, 현금 인출기요? 네, 기왕이면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행 네트워크의 인출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다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걸 많이 쓸수록 나에게도 더 편리해지는 거죠. 금융시장의 유동성도 똑같습니다. 브라질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헤아라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꿀 때 가장 거래량이 많고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BRLV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한번 이 지위를 굳히고 나면 후발주자가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도시의 기본 금융 철도를 그냥 깔아버리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이제야 명확하게 와닿네요. 한번 표준이 되면 바꾸기 어려운 일종의 금융 인프라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크라운이 출시된 지 불과 1년 반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벌써 그 정도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건가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현재 BRLV의 유통량은 3억 6천만 헤알, 달러로 환산하면 약 6,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6,600만 달러? 이미 브라질 헤알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규모죠. 파라다임은 이 속도를 보고 게임은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 네트워크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요. 그렇군요. 승자 독식 시장에서 이미 순기를 잡았다는 판단이군요. 정말 대담한 베팅이네요. 그럼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요. 크라운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만들었길래 이렇게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구조에 크라운의 진짜 혁신이 숨어 있습니다. BRLV는 기본적으로 브라질 헤알, BRL과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그런데 핵심은 담보자산이에요. 담보요? 네, BRLV는 100% 브라질 정부 국채를 담보로 발행됩니다. 이건 신흥국 스테이블 코인 중에 최초의 시도인데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담보가 국채라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달러 현금이나 단기 채권을 담보로 하잖아요.
바로 브라질의 경제 환경 때문입니다. 아,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무려 15%에 달합니다. 15%요? 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고금리 환경이죠. 크라운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BRV의 덤보로 보유한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연 15%의 엄청난 이자 수익. 이게 크라운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입니다. 15%? 스테이블 코인에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럼 BRLV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물론 크라운이 수수료를 일부 가져가지만 BRV 보유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브라질의 높은 금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를 디지털 자산으로 아주 쉽게 구현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크라운의 창업자 존 델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브라질 같은 고금리 국가에서 테더나 USDC처럼 0% 금리를 주는 모델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의 판도를 바꾼 거죠.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안전자산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모델이군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먹힐 수 있는 브라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브라질 시장은 이런 혁신이 일어나기에 정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브라질에는 주식 투자자보다 암호화폐 보유자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정말요? 주식보다 암호화폐요? 네. 오랜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으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용도가 폭발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국민들 자체가 이미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크라운의 초기 성장을 이끈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핵심 동력은 단연 기관 투자에 관했습니다. 아, 기관이었군요. 네, 크라운은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을 위한 상품으로 설계됐습니다. 기관들이 수많은 경쟁자를 두고 크라운을 선택한 이유는 그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신뢰성. 처음부터 기관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의 보안과 감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둘째는 당연히 수익률이죠. 연 15%에 달하는 금리 수익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고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압도적인 유동성, 즉 시장 1위라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아, 글로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브라질 채권 시장에 직접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BRLV라는 디지털 토큰을 사는 것만으로 그 모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BRLV는 사실상 브라질 국채의 가장 편리한 디지털 버전인 셈이죠.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벽하게 설계한 겁니다.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크라운이 그리는 미래는 훨씬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 노스스타가 정말 야심차더군요. 네, 그들의 목표는 10년 안에 1조 헤알 유통입니다. 1조 헤알이요? 네, 1조 헤알이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현재 가치로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270조?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브라질 전체 통화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와, 그건 사실상 브라질의 민간 디지털 중앙은행이 되겠다는 포부죠. 신흥국판 테더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되겠다는 겁니다. 한 민간 기업이 일개 국가 통화 공급량의 한 자릿수 비율을 차지하겠다니 정말 대담한 목표네요.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비전의 파라다임 말고 또 누가 동참하고 있나요? 쟁쟁한 이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대 투자를 이끌었던 프레임워크 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또 다른 유명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 그리고 브라질 최대 핀테크 기업인 누뱅크의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 자격으로 투자했습니다. 아, 누뱅크 창업자까지요? 네, 업계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크라운의 비전에 확신을 걸고 있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브라질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도 확장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크라운의 성공 모델은 결코 브라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터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공처럼 브라질과 유사하게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기준금리 환경을 가진 다른 신흥국들을 생각해보세요. 아, 비슷한 환경의 나라들이 많죠. 네, 이들 국가에서도 자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한 지역 챔피언,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가 없다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라는 단일 기축 통화에 의해 지배되어 왔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각국의 경제적 강점, 예를 들면 브라질의 높은 금리 같은 것을 무기로 한 여러 개의 디지털 경제권이 탄생하고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크라운은 그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연 첫 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의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게 브라질의 높은 금리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만약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크라운의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델의 양날의 검이죠. 크라운의 핵심 가치 제한은 브라질의 고금리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브라질 경제가 안중돼서 금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매력은 크게 감소할 겁니다. 또한 브라질 해알화 자체의 가치 변동 위험도 존재합니다. 달러 대비 해알화 가치가 급락하면 BRB 보유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죠. 투자자들은 이런 거시경제적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파라다임의 크라운 투자는 단순히 한 VC의 영리한 투자를 넘어서는 겁니다. 신흥국 통화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브라질의 높은 금리가 독창적인 사업 모델의 불씨를 지폈고 기관의 신뢰라는 연료를 얻어 초기 성장의 로켓을 쏘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압도적인 유동성 네트워크 효과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궤도에 올려놓은 거죠. 금리, 기관의 신뢰, 유동성. 네, 이 세 가지 요소의 완벽한 조합이 크라운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결국 우리는 지금껏 달러 기반의 단일한 디지털 통화 경제만을 상상해 왔는데 어쩌면 미래는 훨씬 더 다채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등장하고 각자의 경제적 특성을 무기로 세력을 넓혀간다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미국 달러 중심의 질서가 아닌 여러 디지털 경제권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크라운의 도전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